이번 시간에는 제품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제품 혁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신문을 찾아보더라도 제품 혁신이나 뭐 혁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제품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 혁신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그 종류라든가 순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간단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로 제품 혁신을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그 제품 개발 여러 단계 중에서 상품 기획 또는 제품 기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기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제품 혁신의 정의, 그다음에 제품 혁신의 뭐 순서라든가 방법, 그다음에 제품 혁신의 방법 중에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품 기획에 쓸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 혁신이라는 것은 그 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과 이해 구현 그리고 성공적 사업화를 뜻한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보면은 뭐 그 내용을 일단 둘째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생각, 개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면 구현이 돼야 되고요. 네, 실제로 만들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크게 사업에서 성공까지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각각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제품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품 혁신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혁신 또는 제품 혁신 뭐 하여간 어떤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졌어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잘 팔리고 성공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것은 그 단순하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발명이라든가 시장 개척 등과 같이 연결돼서 관련된 기술, 프로세스, 그다음에 전략, 뭐 마케팅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3M이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뭐 그 스카치 테이프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포스트잇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자동차의 그 창문을 이렇게 검게 만드는 그런 그 필름을 3M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M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다음에 혁신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도 그 방금 말한 새로운 개념, 기술적 발명, 그리고 시장 개척 이 세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3M에서는 창의성이란 새롭고 적절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며 혁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조직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다. 창의성하고 그 혁신의 차이를 이렇게 또는 뭐 관계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창의라고 그러고 그러한 능력을 창의성 또는 창의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창의력은 개인이 창의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직의 창의력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창의력은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또는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육받은 것, 또는 그 사람이 지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창의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그 창의력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시스템적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그 46페이지에 보면
트리즈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리즈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무 그 어떤 방법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즈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어떤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의 지식, 그런 지식의 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룹의 창의력의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건의함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의함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개선하고 싶거나 또 바꾸고 싶은 내용을 그냥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사, 기업에다가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걸 보고 괜찮으면 적용을 하고 그 대신 그 건의한 사람한테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건의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어떤 그 생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의함 제도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나 그런 데 가보면은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근무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거기에 맞춰줌으로써 창의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이라든가 업무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창의력을 또는 그룹의 창의력을, 조직의 창의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예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청자, 이게 그 시대에 뭐 고려 시대,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 하이테크 제품이었고 굉장히 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걸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 위해서 뭐 어떤 독일의 영주는 자기 군인 500명을 팔아서 자기 방을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 500명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가 이제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온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상 온도를 올려야지만 이 흙이 토기가 자기로 어떤 성질 자체가 재질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높이는 것이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거기에 유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흙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최초로 알아낸 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청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거 얼마나 이 청자를 갖고 싶었으면 어느 그 중동의 어떤 지역에서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겉에다가 유약으로 겉에다 이제 물감으로 파란색 색칠을 한 도자기 아주 허술한 도자기를 만들었던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저걸 갖고 싶어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 사실은 새로운 생각을 지원해서 이제 제품 혁신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이 발명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그 도자기 같은 경우에요. 새로운 시장에 개척이 안 됐으면 도자기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국 안에서 만들어지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실크로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지도에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 저쪽 시베리아 아래쪽에 있는 태평원을 지나는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낙타의 그런 도자기를 싣고 유럽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어렵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보면 유럽에서 운하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중국까지 올 수 있는 파란색 선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해상으로 통하면 굉장히 대량의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교통수단, 운송수단의 혁신도 사실은 제품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를 통해서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게 뭐 운송수단이 됐든 마케팅이 됐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걸 구현할 수 있었으면 그걸 또 완전히 팔 수 있었어야지만 우리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했겠죠. 그 자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그 가마를 만들었다는 그런 구현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중국 사람들이 하지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을 운동화할 수 있는 또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런 자기는 그거를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아주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아이포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생각,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